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이 초록색, 거기다가 이 옅은 초록색이 아니라 좀 더 진한 초록색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대비해가지고 비트가 7% 상승하고 이더리움도 8%, XRP도 5% 하면서 좀 진한 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비트코인 일단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밤에도, 그러니까 어제 낮부터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간밤에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74K를 찍었거든요. 74K를 정확하게 딱 찍었다. 74.55니까 그러니까는 74,050달러를 찍었어요. 74,050달러. 그리고서 이제 덧뻗지 못하고 살짝 내려와서 지금은 72.6K. 어쨌든 박스권을 뚫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현 시점 비트의 과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가 이 71K 위에서 마감을 하는 거. 왜냐면은 이 박스권에서 71K 위에서 마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71K 위에서 마감하는 거. 그래서 71K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71K 위에서 마감했다고 이제 찐반등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등의 그 시작점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의 시작점. 그러니까 일단 박스권을 깨고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야지 이제 찐반등으로 가나 하는 거지, 요거 올라갔다고 이제 찐반등이다 하기는 조금 아쉽고 이제 반등의 시작점에는 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볼린저 밴드 말씀드리면서 그 중심선인 21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요때 이미 넘긴 했었어요. 요때가 이제 3월 2일날.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다시 한번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면서 지켜줬고 어제 이제 좀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훌쩍 넘었다. 21선이 지금 67.8K인데 현재 가격이 72.5K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과제 71K 위, 21선 위를 다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지금 보면 이게 1월 이제 중순 때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아직은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이 이 하락 추세 상단,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정확히 딱 맞고 이제 살짝 빠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요 74K 이 하락 추세선에 요 지금 돌파하는 가격이 74K거든요. 요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가격이 한 74K 정도 됩니다. 74K 정도. 그래서 74K를 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추세선이 우리가 21선, 51선 보고 있잖아요. 21선을 넘겼으니까 이제 51선마저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51선은 지금 75.9K니까 거의 한 76K 정도 되니까 일단 현재 비트의 과제는 이제는 74K 하락 추세선 돌파, 또 단기 추세인 51선 76K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오늘 일단 지금 아시아 타임이고 버거 타임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주봉으로도 볼게요. 주봉으로도 어쨌든 어제 오늘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72.7K를 보이고 있고 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 69K가 제가 이제 하방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0주 이동 평균선의 58K. 지금 200주 안 켜놨는데 대략 58K인데 결국에는 58K 터치 안 하고 60K까지 빠졌다가 현재 다시 72K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긴 하죠. 고무적이긴 하다. 아직 이 58K 20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고무적이긴 한데, 근데 이것으로 아직 찐반등이다 라고 보기에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볼린저 밴드였었잖아요. 볼린저 밴드 폭을 보시게 되면 이만큼 올라왔지만 이게 주봉 기준이니까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은 여유 있게 두고 봐야 된다. 그럼에도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봉 기준으로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영역에 어제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간밤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3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 과매도 영역에서는 살짝 벗어났어요. 지금은 어쨌든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보면은 6주 하락하고 올라온 겁니다. 6주 하락했으니까 올라올 만도 하죠.
근데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위치기는 하다. 그러니까 아직 찐 반등인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비트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어제 다우가 0.4%, S&P 500이 0.7%, 나스닥이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마이너스 10% 지금 하락하게 되면서 20일 정도. 그럼에도 그 중앙평균값 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제 장중의 움직임을 또 5분봉으로 보게 되면 S&P 500에 장 시작하고 나서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쭉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같이 이제 74K까지 찍고 현재는 이제 72K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S&P 500의 일봉,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박스권이었잖아요. 그 전날이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말아 올리면서 이 박스권을 지켰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지켰다. 그리고서 어제도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선물시장이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양봉이니까 상승, 그 장중에도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제도 21선에 딱 맞고선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1선과 51선을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완만한 요 하락 추세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선 요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저는 비트코인도 찐반등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의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 키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이죠. 전쟁의 끝이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방 돌파의 그 키는 전쟁의 끝이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21선 딱 저항이 맞아가지고 21선 바로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 2포인트 지금 차이로 21선 아래에서 지금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 다시 올라오긴 했다. 근데 뭐 갈 길 멀죠. 21선, 51선. 어쨌든 우리가 기준은 S&P 5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 엔비디아도 보고 있는데 어제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개장 전 거래에서 마이너스 0.5% 정도로 다시 어제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역시 지금 이 박스권 상방 돌파를 보고 있죠.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깰 듯 하지만 깨지 않고 어제도 어쨌든 상승하면서 올라갔지만 마찬가지로 21선 저항에 맞고 21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1선 넘기고 51선 넘기면서 결국에 박스권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박스권 상방 돌파, S&P 500 박스권 상방 돌파 두 가지가 충족되면 비트도 더 이상 하방이 아닌 상방을 쳐다볼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먼저 비트코인이 상방을 쳐다보고 있긴 해요. 그죠? 이것으로 찐반등이다 라고 아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방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이 2월 28일 날 주말에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현 시점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또 다우도 마이너스 0.3, S&P 500도 마이너스 0.2,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0.2로 지금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방을 보고 있다.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이 약간 하방을 보고 있지만 뭐 이거는
어제도 제가 라방 했을 때도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결국에 말아 올렸다.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 하방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금 비트가 반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도 있다. 최후 통첩 날린 이란. 최후 통첩이 맞나? 이미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란이 본토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 라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에서도 이란 대사가 뭐 인터뷰를 했나봐요. 기자회견을 했나봐요. 단호히 보복할 것. 오늘 이제 주한 이란 대사가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자회견 한다는 그 얘기만 지금 보고선 내용은 뭐 아직 기사화는 안 돼가지고 내용은 못 봤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얘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핵 협상 진행 중에 공격을 했다. 노골적인 위협 행위다. 이란 영토에 발 들여놓으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 완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나가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특히 유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무기 삼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 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결국 죽는다.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온 그 인터뷰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전쟁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 10점 만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냐고 묻길래 15점 정도라고 답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강한 위치에 있으며 이란 지도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그죠? 아직은 전쟁 중이다. 근데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끝날 때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 실질적으로 S&P 500도 작년 6월 달에 미군이 그 B2 폭격기로 핵폭탄을 투하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그 이후로 이제 미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지금까지 S&P 500이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쟁이 끝이 나면 올라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받쳐줘서 지금 못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투심의 문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댓글 하나 이제 달려한 것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앞으로 꺾일 거다. 그러니까는 그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뭐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꺾일 것을 예상을 해서 하락을 한 거다라는 댓글이 남겨지긴 했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글에서 TPU를 만들고 그러니까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구글도 이제 전용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GPU,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그런 칩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 과거의 실적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던스도 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가이던스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대급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투심만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투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전쟁이 끝날 때. 그래서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중요한 건 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유동성,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이동 중일 수 있다 라는 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불띠어리라고 해가지고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요 분석을 이제 기사화한 건데 이 분석가가 뭐라고 했냐면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만에 80%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52% 하락했다. 한국 증시 상승세는 결국 과열됐고 레버리지와 ETF 거래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추세가 역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외인들은 2월 한 달 동안 137억 달러 상당 한국 주식을 매도했고 지난 5일 동안 코스피는 약 20% 하락했다. 반면 코스피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 비트코인은 11% 상승했다. 한국 주식 시장 유동성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죠. 이걸 보면서 제가 직접 봤어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봉.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작년 4분기가 이제 10월, 11월, 12월 되겠죠. 10월 달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노란색은 비트코인, 요 캔들은 이제 코스피.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할 때는 어느 정도 같이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 며칠간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오고. 그거 봤을 때 작년 4분기부터 거의 완벽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하고 비트코인하고. 근데 지금 오늘 10% 급등. 아까 보니까 살짝 9.6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10%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무려 14%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런데 급락 후 급등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급락한 다음에 급등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코스피의 그 흐름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근데 정확하게는 코인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S&P 500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거다. 미 증시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21년도도 보시게 되면 이때도 코스피가 먼저 고점을 찍고, 근데 이 상승하는 그 과정에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이 비트코인은 상승한 흐름. 그러면서 이제 2021년 11월 달 이때 이제 고점을 찍었었고, 비슷한 시기에 미 증시도 같이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먼저 빠졌었거든요. 이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는 거라면 조정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거의 한 3,8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618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곧바로 그 3,800포인트까지 바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떨어진다고 계속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반복을 합니다. 이때도 고점을 찍고 이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되돌림이 나왔잖아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되돌림이 나왔고, 그러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 또 되돌림이 나왔고, 그러다 이제 더 크게 떨어지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하면 되돌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도 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달 초 패닉셀이 나왔을 때 진짜 무섭게 막 떨어졌던 이 패닉셀 때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반등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가 이 정도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기사 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봤을 때 그러면 코인이 살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가 또 성립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코인 살자고 코스피 죽어라 그런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쟁 이후거든요. 전쟁 이후에 이제 투자 심리가 진짜 변하는지, 그러면 상승이 나오면서 미증시 올라가고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전쟁 이후고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면 되는데, 코스피가 올타임 하이 여기를 이제 6,300포인트를 다시 경신하는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올타임 하이를 다시 경신하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만큼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반등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돼가지고 여기를 넘어서는지 이제 그걸 지켜보면 돼요. 코인 살자고 코스피 죽어라 할 필요는 없고 여기를 넘어서는지만 보면 된다. 이 기사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란 전쟁이 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 더 위험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산 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가는 나라가 유럽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아시아, 중국, 이제 우리나라로 가는 건데, 근데 중국보다도 한국 경제가 더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급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올타임 하이를 넘는 데는 이전과 다른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올타임 하이를 넘을 수 있다? 이거는 넘어야 할 저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점 찍고 이만큼 하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2020년 8월 금이 올타임 하이 찍었을 때 당시를 보자 해가지고 피보나치 해가지고 0.618 여기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0.618 넘어서 0.786까지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란 전쟁 이제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금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기는지가 체크 포인트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상 최고가를 넘기게 되면 비트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거니까 여기를 넘기는지만 보자. 그러니까 이만큼 오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또 되돌림의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 나오고 해서 이 수렴 안으로 흐르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했을 때 한 2달 정도 뒤에 비트코인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지만 지켜보면 된다. 금에서도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10%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올타임 하이를 넘는지 한번 지켜보자. 물론 코스피하고 금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금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고점을 찍는 시기에 그것이 이제 버블의 정점일 리가 없다라는 논리로 봤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 먼저 고점을 찍고 점점점 위험자산으로 가는 그런 패턴인데, 근데 이제 코스피는 안전자산 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죠. 코스피가 우리 보는 측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이때도 미 증시보다 이 당시도 더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고점을 먼저 찍고 하락을 하는데 그때 미 증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힘을 잃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때는 130% 올랐지만 지금은 1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과열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포모장이었죠. 포모장, 전형적인 포모장. 그래서 제가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고점이고 앞으로 뭐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올타임 하이를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올타임 하이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래서 만약에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보는 시나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금이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방으로 꽂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뭐 올타임 하이를 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힘이 빠져야겠죠.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 꼭 코인이 아니라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10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겁니다. 코스피는 뭐든지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영원한 상승이 없고 이제 상승을 했으면 숨고르는 시간이 있는 거고, 바톤 터치하면서 미증시가 올라가고 미증시가 올라가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보면 코인너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피 고점 찍고 이만큼 하고 떨어졌고 뭐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 이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번 심하게 꺾였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누군가는 적당히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그 수요를 뛰어넘어서 진짜 또 포모가 오면은 물론 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 올타임 하이를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그래서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봤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넘고 다시 음수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양수로, 어제에서 다시 양수로, 그러니까 크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다시 양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지금 계속 이 양수 영역이 있었잖아요. 양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왔다. 계속 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양수로 전환이 됐다. 현재 김푸가 아니라 역푸죠. 그래서 어제도 이 역푸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다시 또 꺼지긴 했지만 근데 또 이제는 그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그 상승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0.7% 정도의 역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인을 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더 좋은 시기예요. 해외 거래소에 사는 것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사는 게 한 1% 정도 싸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뜻이. 그죠? 해외에서 지금 사면은 2,100원에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2,080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락을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보면 올라갈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떨어지면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그 대신 초점은 상방에 맞추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아직은 깨지 못했지만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면 이것이 투심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전쟁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지켜보면 분명히 좋은 시기는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고 리플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